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995년 창설 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한 광주 비엔날레. 올해는 특별히 지난 4월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 7일부터는 광주 곳곳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펼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개막을 앞두고 광주 비엔날레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재단을 이끄는 박양우 대표이사 임기가 비엔날레 개막 직전에 만료됨에 따라 광주 비엔날레가 정상적으로 개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질적으로 행사를 이끌 책임자들의 자리도 장기간 공석 상태입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대표이사 임기를 비엔날레 행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임시 방편식 대응으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래도 열정 가지고 하시긴 하겠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아마 공석에서 이렇게 그 비엔날레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비어있는 주요 인사 자리는 채용 및 선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광주시. 그런데 이 자리들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문 항상 듣죠. 대표까지도 내정돼 있다는 소문 들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광주시에서 이렇게 쭉 진행된 걸 보면 그런 찌라시들이 그대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조인사 저희들이 돌죠. 단톡방에 이런 데 돌기도 하고 또 이제 경찰선들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거의 기사 사실이지 않을까. 이미 파다하게 퍼진 주요 인사 내정설. 따따부따는 광주시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사실 현대인하면서 한편만 갖고 절대 못합니다. 현대인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다양하니 이렇게 원활하게 가지 한편만 보면 절대 행동 펼치지 못합니다. 그 시간과 그래서 다양하게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지 절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정설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끝내 내정설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떠한 영역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문화예술 분야에 정치적 개입과 간섭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임무와 말합니다. 예술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비엔날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가둬지기 시작하면 그 비엔날레가 잘못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8기 2년 동안 내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말 그 자리에 좋은 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미 다 내정돼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지원을 안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산하기관장을 광주에 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활동했던 정말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문화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는데 이 공모 과정 역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 선정 방법 및 심사 과정, 공모 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운영 지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정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수정 의원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공모가 광주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 기준과 다르게 별도 방침으로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설계 공모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 이걸 나눠요. 사업 부서에서 설계 공모 전까지를 사업을 기획을 하고 심사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 부서로 넘기거든요.
보통의 시에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비엔날레 전시관 건만 관련돼서 특이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Z까지 다 한꺼번에 운영위원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선정을 하고 기존 설계 공모 사업과 다른 절차로 진행돼 의구심이 드는 와중에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자격을 준용하는데요. 건축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광주 비엔날레 재단 임원과 시 공무원이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 임원은 심사위원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셨던 실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어겼다라고 규정을 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광주시는 해당 인물은 예비심사위원일 뿐 공모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저도 참여했겠다 알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비엔날레 운영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참관하되 투표권 없이 우리 심사권 없이 참여를 하되 거기서 심사위원들 혹시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쓸 수 있게끔 좀 관계자가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그분이 참석한 것이지. 만약에 그 투표권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참석시키겠습니까? 문제가 된다 하면은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죠. 그 부분은. 예비심사위원 자체가 투표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비심사위원이 집에서 기다리다가 결혼이 생겼을 때 출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심사위원회 참가를 하고 발언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투표권만 안 가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한 거죠. 광주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 비엔날레 재단 임원은 심사에 관한 투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만 작성하는 본심사 등록 확인서에는 두 차례 모두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심사위원이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을 안 했다고 한다면 서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예비심사위원들은 서명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사인을 하게 왜 됐을까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비엔날레 재단에서 계속 관여를 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3곳이 공동 출품한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건축사 사무소 3곳 중 2곳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8월 17일 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월 28일 날 사직을 해요. 이분이. 사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광주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어떠한 자료도 사전에 제공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17일 날 그분이 선정됐고 우리가 공모 지침서는 언제 확정되냐면 8월 24일 날 공공건축기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것 갖고 공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정될 때는 또 취소될 때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공개하면 그리고 또 그분하고는 오지도 않고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통화를 한 것이지 전혀 미팅한 적도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8월 17일 심사위원회 선정된 A 건축사 사무소 대표 10일 후인 28일 돌연 해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4일 진행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는 해촉 다음 날인 29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공할 자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건축사 사무소 한 곳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설계공모 담당 부서 공무원이 퇴직 직후 취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계는 비엔날레라는 특수성 있는 건축물에 맞게 기획 초기부터 다르게 접근했어야 했다며 공모 방식 자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시관 설계 재공모를 요구했습니다.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전체 설계를 진행 중이니까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일부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다. 이제 미술인 뜻을 받아들여서 근데 저희들은 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단추가 잘못 걸려졌는데 잠가졌는데 그것을 밑에 줄에 다시 올려갖고 한다 해서 그것이 어거지지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주의 상징 비엔날레를 대표하는 건물은 국제적으로 해서 지면 현상 설계를 했다 하면은 훨씬 더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잘 갖춰져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간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그런 비엔날레 전시관이라는 것만 발주하려고 접근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당선된 업체가 있는데 뭐 기능에 문제가 있냐, 뭐가 문제 있냐, 그것도 아닌데 그걸 미술인데 일부 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걸 취소한다고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요 우리 광주 창피스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 가면은 말도 못합니다 진짜.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이 급했던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 배경에는 당초 정부에서 전시관 설립 비용으로 받았던 30억 원을 이듬해까지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가 돼 반납해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외국인 심사위원들도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일 내에 그 설계 계약을 못하면 그게 불용 예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에 쫓기게 돼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모든 또 징계나 감사는 또 일정 공무원들이 받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광주의 문화적 상징성이 담긴 전시관인 만큼 30억 원을 포기하고 충분한 소통과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미술계라든지 시민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멋지고 지속 가능하고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었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유가 미리 받은 30억 반납될까 봐 이렇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된 거죠. 경제적 가치는 채우기 쉽지만 문화적 가치는 한 번 사라지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광주 비엔날레의 국제적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선 추후 과정만큼은 더 이상 행정 편의적인 방향으로 결정돼선 안 될 것입니다.